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나왔던 뉴스 좀 속보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았던 식약처의 검증 자문단, 이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이 3시 16분 뭐 그 즈음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전제로 허가를 권고한다라는 것이 검증 자문단의 결론입니다. 허가 권고는 맞는데 시장에서는 전제에 조금 더 무게를 뒀던 것인지 이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갑자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군들이 10% 가깝게 빠져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셨을 거예요. 저도 주문 실수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뉴스가 동일 시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최근 뉴스에 따라서 크게 좀 출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 종목은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즘에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좀 바쁘게 그리고 또 냉철하게 이 부분들을 분석하면서 내일장의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절대 전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다소 암울한 월요일장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증시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양 음, 시장 모두 하락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음,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감소 속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증시 과열 양상이 좀 이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해서 증시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아시다시피 장중에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좀 시장이 좀 크게 밀린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법정 구속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삼성그룹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부터 좀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단기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백신 재고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 또한 시장에는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시장의 지금 의견과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좀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금 정부의 이제 그 금융 당국자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증시 과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역시나 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킨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해주신 건데 이제 월요일입니다. 또 주 중반에 여러 가지 이벤트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일정 몇 가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특단의 공급 대책 관련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향후 이제 주택시장 공급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또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좀 법정 구속이 되면서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하락한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워싱턴 주변에 이제 군인들이 지금 배치가 된 상황인데 평화로운 이제 정권 이양이 될지 또 이 부분도 또한 이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일정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 관련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2차 전지라든지 또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들도 그렇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대, 4조 원대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천억 규모 이상의 순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규모의 좀 순매수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향후에 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지 여부 또한 그 바탕으로는 역시나 증시 예탁금 증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향후 이제 증시 예탁금 증가 여부 추이를 계속해서 이번 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이어지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또 시장의 이슈로 작용하는 부분이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함께 또 이제 백신 보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요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백신 보급에 따른 향후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백신 보급 관련 속도 여부도 역시나 좀 중요한 향후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이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경기 부양책 구체화를 더불어서 또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 발표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번 한 주 동안에 봐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크게 빠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렇다, 밸류 부담 때문에 그렇다, 차익 매물 출회된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정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밸류 부담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지수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디까지 밀리면 이 밸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PER이 뭐 한 14배 정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자유로워진다라고 한다면 뭐 큰 폭의 뭐 하락이 있어야지 뭐 충분히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펀더멘탈보다는 좀 이제 유동성에 의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뭐 좀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이제 3월 이제 양도세 관련 그 공매도 관련한 그러한 좀 이슈라든지 또한 향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증시로 이제 유동성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좀 증시 예탁금 추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200선 갈 때도 이렇게 바라만 보셨던 분들은 조정만 와봐라 내가 다 사줄 테다 이런 마음가짐이셨을 텐데 또 이렇게 이틀 연속 크게 밀리다 보면은 선뜻 손이 안 가고 용기가 안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 용기를 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시기를 타진해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전략이 옳다고 보시나요? 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수가 아니라 개별 이제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화학 등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지수는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대형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 지수는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도 지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단기 과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개별 업종과 또 종목군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 하락기에도 충분히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한 그런 방향성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는 뭐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인 뭐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업종을 비롯한 또 이제 향후 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재차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관련주들 쪽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초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던 섹터가 건설, 건자재잖아요.
이 러브콜이 모아지는 집중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섹터는 아닌데 연초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은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2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건설주들의 반등 탄력은 꾸준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현재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또 대통령이 이제 추가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설 연휴 이전에 또 국토부 장관이 추가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관점은 역시나 그런 공급 대책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시 구간대 나왔던 재료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크게 전략을 세우고 개별 종목은 질문을 잘 안 드리는데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비중도 높고 많이들 궁금해하셔서요. 검증 자문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봐서는 일단은 허가를 권고한다라는 내용인데 주가에는 다소 좀 악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세트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지난해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는 역시나 이제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시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대규모로 좀 출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보수적인 그러한 좀 관점에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 그리고 또 건설 건설 쪽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지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수에 일희일비하면서 기운 빠져 하시고 이럴 필요 없이 개별 종목에서 수익 내는 전략을 좀 마련해 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장 쭉 정리를 해보면서 내일장 준비까지 끝마쳤습니다. 내일 개장 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좀 대안이 있을까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볼 테니까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시고요. 남은 오후 시간은 조금은 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